지난 시간에는 목 차크라 정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목 차크라, 비슈디 차크라라고 불렀죠. 순수하다, 정화하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만큼 보호가 잘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다라 반다, 목반다를 잠그는 연습을 했었고 달경배를 재즈 버전으로, 창조 버전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달경배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목 위쪽 공간은 바로 미간의 공간이고 우리가 오늘 정강 시간이기 때문에 정수리 차크라에 대한 언급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간 공간, 태양의 불빛이 흡수되는 그런 빛의 공간, 영성의 공간이라고 하고 정수리 공간은 크라운 차크라라고 불러요. 왕관 차크라, 내 삶의 내가 주인이라는 것, 왕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함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가 경전에서도 이 정수리 차크라는 생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죽어서 경험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많은 언급을 하지 않고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가의 왕자세를 우리가 머리서기 자세라고 하죠. 바로 크라운 차크라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머리서기를 왕자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 언급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미간 차크라와 정수리 차크라를 좀 인지해보는,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미간 차크라는 아즈나 차크라라고 불러요. 아즈나를 해석하면 스승, 구루, 연결하다, 따르다,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목 차크라의 메시지가 뭐였죠? 목 차크라가 잘 개발되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만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힘을 주고도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저주도 걸고 있고 누군가 나한테 건 저주를 나도 모르게 흡수하고도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너는 나쁜 애인데 내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거를 흡수해서 나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 마음을 우리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만트라 요가를 하고 우짜이 호흡으로 내게 푸른 소리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는 내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바로 미간의 공간, 외부에서 답을 구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의식이 생성되는 사춘기 전후로 이 미간 뒤쪽 공간, 뇌하수체와 손가체는 석회와 퇴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명상법이 또 촛불 명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촛불 명상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눈이 외부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미간 사이 공간은 비로소 내 안쪽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우리 이제 책이 다음 달엔 좀 바뀔 거라서 책도 갖고 왔는데 이 책을 읽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번 달 책이 2권이었죠. 첫 번째 책은 디펙 초프라, 아유르베다 전문가라고 부르시는 분이 쓰신 책, 성공을 위한 7가지 영적 법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정의하는 성공이란 자신의 다르마, 이 몸을 입어서 삶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와 목적을 다하는 삶이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또 정수리 차크라가 내 삶에 대한 그런 다르마를 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정수리 차크라가 아까 신성이라고 했었죠. 신성다운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으세요? 약간 저도 정수리 차크라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약간 내가 신이다 이런 쪽이랑은 좀 완전히 결이 다른 쪽이기 때문에 많이 말을 안 하기도 하는데 신성한 삶이란 내가 나를 깊이 돌보고 깊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4가지 이런 약속을 맺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나를 깊이 돌볼 수 있다라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이 말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험담을 하는 것은 독을 퍼뜨리는 행위고 우리는 마술사가 될 수 있다. 내가 나에게 좋은 주문을 걸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엠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조금 에고가 조금 자신이 충만할 때는 누가 무슨 얘기해도 잘 안 들어오지만 좀 에고가 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노래 기억나세요? 스퀘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너는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나는 그럴 때도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는 노래 가사를 담고 있었어요. 그럴 땐 좀 내가 바깥의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런 성향이 조금 우세하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좀 쉽게 상처받는 성향, 심리학에서는 이제 엠패스라고 부르죠. 그러신 분들은 좀 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짜이 호흡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배웠죠. 우짜이 호흡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가 나의 아우라, 선을 넘는 것 같을 때 좀 더 내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추측하기.
추측하지 말아라고 네 번째 사항은 항상 최선을 다하라라는 사항을 나누고 있으면서 우리 추측, 우리 12월 달에 저와 함께 하셨던 분은 내면수통이라는 책, 뇌과학자이신 교수님이 쓰신 책을 함께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우리의 뇌의 논리는 연역법과 귀납법 이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가추의 방식으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가추의 방식으로 뇌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당에 줄이 많이 서져 있으면 논리적이지 않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저 집은 맛집일 것이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논리가 실은 없는 추론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추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가 써야 한다면 내부 감각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인과 함께하는 배구 같은 운동은 내부 감각을 훈련시키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가와 기 에너지를 느끼는 기공이 내부 감각을 훈련시킬 수 있고 우리가 감각기관을 이런 훈련을 안 하더라도 감각기관을 쓸 때 마치 처음 쓰는 것처럼 생생하게 의식을 깨워서 쓰면 내부 감각을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추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시간에 12월 6강 그라운딩 요가 시간에 주댐무라는 곡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사랑할 때 어떻죠? 온 세포가 깨어나서 꽃들도 달라 보이고 그쵸? 맨날 쓰던 그런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추측하지 마라라는 상황이 떠올라서 오늘은 주댐무라는 곡에 맞춰서 우리 카일 융과 차크라라는 책에서는 미간의 에너지를 이제 주기도문과 연결하고 있었죠. 미간의 에너지를 당신 뜻대로라는 주기도문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맡김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롤업, 롤다운 자세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롤업, 롤다운 하실 때 마치 불필요한 나의 의지와 고집을 내어 맡긴다라는 의도로 오늘 롤업, 롤다운 플로우를 주댐무라는 곡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질문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는 실은 추측하고 끝나죠.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질문할 용기도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거절 혹은 응답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표현이 또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 오늘 사랑이라는 곡이 노래인데 또 사랑에 대한 표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변화시키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너무 바꾸고 싶어 한다면 실은 그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은 항상 최선을 다하라 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현재를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를 살기 위한 마음으로 전사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전사 자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전사의 마음이란 이 책에서 표현하기를 넘어져도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가 내게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 전사의 마음을 먹을 때 하루 한 번에 하루만 한번 살아봐라 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되게 삶이 버거울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하루가 좀 짧았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번에 하루 사는 것도 되게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살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전사의 마음을 조금 더 일으켜보면 내가 나를 좀 더 깊이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이고 오늘은 제가 촛불 영상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미간 차크라 이야기를 할 때 샷가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누거든요. 요가 이론 중에 하나인데 샷이라는 여섯이라는 뜻이고 까르마는 정화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우리 아유르베다 책을 읽었지만 아유르베다에서는 판차가르마 5가지 정화법을 이야기하지만 요가에서는 샷 6가지 정화법을 이야기해요. 왜 이 시간에 6가지 정화법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미간의 공간 이 6가지 중에서 무려 반 3가지가 미간을 씻어내는 정화법이라고 해요. 요거를 봤을 때 고대의 요가를 수행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간 차크라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첫 번째 미간 차크라를 씻어내는 정화법은 내끼라고 해요.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코세척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식염수혹은 1리터가량의 소금을 한 티스푼을 섞어서 오른쪽 코로 집어넣어서 네띠 스팟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전자처럼 생긴 거 오른쪽 코로 집어넣어서 왼쪽 코로 흘리고 왼쪽 코로 집어넣어서 오른쪽 코로 흘리면 양쪽 코가 조율되는 공간, 미간이 좀 맑게 깨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내호흡이라고 있어요.
마시는 호흡은 강하고 이마식기 호흡이라고 해석되거든요. 내쉬는 호흡은 강하고 빨라서 미간에 앉은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미간 쪽으로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내 호흡, 까팔라바티 호흡도 진행해 보실 것이고, 바로 세 번째가 촛불 명상이에요. 초를 한 5분에서 10분가량 보면 눈물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이런 눈가의 점액질들이 씻겨져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석회화를 막아주는 뜨라따까도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해볼 것이고, 이 뜨라따까 할 때 제가 샨티 만트라를 지난달부터 함께 하고 있거든요. 조금 내가 나인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정화하고 내 안에 평화로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만트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음원이 한 10분 정도 되어서 이게 조금 입에 입으시는 분들은 따라 하면서 촛불 명상을 하셔도 괜찮고, 이 어감이 조금 산스크리트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처음에 옴으로 시작하거든요. 옴만 찬팅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아유르베다에서는 우리의 체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각 체질에 조금 더 적합한 정화법이에요. 그래서 장 쪽이 조금 건조한 체질, 우리가 1강 시간에 부장가라는 자세를 배웠죠. 장정화 자세 중에서 한 자세기도 했어요. 장이 조금 건조한 체질들은 장세척법을 권해요. 그래서 소금물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다 나오게 되겠죠. 우리 내시경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요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라구상키 아프락실라나 5가지 장 정화 자세였고, 우리가 요 자세를 주요하게 익혔던 시간들이 있죠. 우리 스와디스타나 장 정화 자세, 장 공간, 작은 공간 정화할 때 좀 주요로 익혔었고,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복부에 불지 피면서 피타도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우세하기 때문에 조금 열정적이지만, 지도자의 성향이 우세하지만 과열되기 쉬운, 몰아붙이기 쉬운 체질이었죠. 그래서 이 체질에게 권장되는 정화법은 우리 아그니사라 익혔었죠. 아그니사라 제가 소개하면서 나울리에 대한 표현을 했었죠. 바로 나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우리 점프 견상에서도 우디아나 반자를 잠그면서 아그니사라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점프 견상도 한번 복습을 해볼 것이고, 바로 도우띠, 가슴 쪽 바스티, 골격이 좀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본능적으로 사랑이 강하지만 사랑의 에너지가 우세하고 음식을 또 잘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집착으로 쉽게 흐를 수 있는 공간,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지만 감기 같은 데 좀 취약한 체질, 기관지가 좀 약하신 체질을 또 카파도샤로 불러요. 그래서 가슴과 어깨 쪽으로 점액질이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카파에게는 도우띠라는 정화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 술 많이 드시면 막 토해내죠. 그래서 그런 효과처럼 소금물을 마시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의식적으로 이 가슴과 위쪽, 코의 점액질을 흠뻑 토해내는 그런 정화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감기 초기 증상 오실 때 하시면 조금 빠르게 아그니를 깨워서 빠르게 감기를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정화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샤까르마의 정화법인 3가지 주요 정화법으로 오늘 한번 미간도 깨워볼 것이고, 저희가 정수리 차크라 정화의 시간에는 머리서기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을 익히는데, 바로 정수리 차크라, 사하스라라 차크라, 천배의 완전한 합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000개의 연꽃잎으로 상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로터스 무드라, 연꽃 무드라로 정수리 차크라를 대신할 수 있는